예, 금일 조찬 강연에 앞서 한국정부산업연합회 정진섭 회장님께서 개회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정진섭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이 바로 보름 전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추석 기분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디지털 리더십 포럼도 코로나 때문에 2번이나 연기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3번째 드디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라도 뵙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사한 넥타이를 오늘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일 저희 조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돼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은 지금처럼 우리 40명이 정도가 널찍이 뛰어앉아서 강연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은 이따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유튜브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 오는 뉴노멀, 소위 말하는 뉴노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슈를 잠시 덮고 우리가 매일 가정이나 직장에서 마주하고 소통해야 하는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 대해서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X세대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X세대라고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다. 그래서 X세대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X세대는 거의 기억에서도 잊혀져 가고 그런 이제 그 다음에 Y세대였던 그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등장한 것 핵심으로 이제 정말 사회의 중추를 차지하는 핵심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시겠지만 아마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15세부터 35세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 벌써 인구가 1200만을 훨씬 넘어가지고 4사람 중에 1사람이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고 합니다. X세대 얘기는 이미 없어진 것 같습니다. 뒤에 강연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분들의 가장 큰 특성이 개성에 강하고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서 조직 내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또 시장에서는 어떤 소비자일까 하는 데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이제 X세대는 기성세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X세대를 포함한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Z세대 간의 소통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밀레니얼 Z세대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일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영석 소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트렌드 분석가로서 언론 매체에 기고도 하고 기업체 대상으로 강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제목들도 범상치 않은 책 제목들을 집필하셨습니다.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이란 책, 또 펭수의 시대, 라이프 트렌드 등의 이 책을 집필하셔서 주요 트렌드 이슈에 대한 메시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강연을 할 수고해 주실 김영석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코로나 일상에서도 대내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님께서 MZ세대, 밀레니얼 Z세대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일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섭 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한 1시간 가량 됩니다. 1시간 동안
과연 여러분들이 사실 평소에 계속 상대했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상대했던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계속 상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람이지만 계속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체가 뭔지를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로 코로나 관련되는, 코로나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건지, 그 다음 내년에 어떤 비즈니스 흐름들이 나올 건지, 이 강연 주제만 주로 요청을 받다가 갑자기 이 주제를 요청을 좀 받아서, 이 주제가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잊었던 것이 너무 많긴 한데 이것도 아직 우리가 못 푼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숙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세대는 나고 자란 환경과 시대라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것을 구분시켜 주는데요. 사실 좀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X세대, 죽진 않았고요. 살아는 있습니다. 다 살아있고, 그리고 뭐 그 이전에 베이비붐 세대도 있고, 한참 전에 이 침묵의 세대라고 해서 그 한참 전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밀레니얼 Z 다음은 뭘까? 다음은 이미 이름이 있어요. 알파 세대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얘들 때문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세대 이름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들이 X로 시작돼서요. 밀레니얼 세대를 Y 세대라고 처음엔 불렀거든요. 그래서 장명법에서 X, Y, Z까지 다 쓰다 보니까 알파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건 뭐 우리끼리 정한 게 아니고 이미 글로벌에서 다 이렇게 합의를 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세대, 아마 이 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세대가 분명히 존재할 건데, 세대라는 것은 나고 자란 환경 때문에 생긴 일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라는 지점들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줄 건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들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으로 자꾸 그들을 이해하기,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만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일들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사표를 좀 빨리 씁니다. 심지어 민간기업뿐이 아니고요. 그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조차도 요즘은 사표를 빨리 써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먼저 해석을 했냐면요. 역시 요즘 애들은 개성은 강한데 끈기가 없구나. 요즘 애들이 노는 거 좋아하고 악착 같은 이런 것도 없고 예전과 뭐가 달라. 아, 요즘은 약해 빠져가지고. 이런 시각으로 문제를 보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보면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사표를 빨리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끈기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조직에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관두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셨던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 존재했잖아요. 누구나 평생 직장을 머릿속에 그려왔고 실제로 꽤 많은 사람이 평생 직장에서 일하셨고, 근데 지금 평생 직장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대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요. 평생 직장이 있는 시대와 없는 시대의 문제예요. 평생 직장이 있을 때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만 믿으면 돼요. 선배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없어진 시대가 되면 회사를 못 믿고요. 선배를 못 믿어요. 믿을 건 자기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선배한테 배우는 거나 회사에서 일하는 형태를 봤을 때 야, 이거 지금 시대 안 맞는 것 같고 2020년인데 분명히 회사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한 1995년 같고 아직도 이 회사의 비전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이러면 자기 인생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끈기 없어 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끈기 없는 놈 나가니까. 남아있는 애들은 그 다음 괜찮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게 아니고 회사에 별 게 없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문제였던 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남아있느냐? 밀레니얼 세대에서 조직에 남아있을 때 그 이유를 이거는 한국뿐이 아니고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도 비슷한데요. 가장 많은 이유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발휘하고 인정받기 때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에서 평생 있을지 1년만 있을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여기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자꾸 못한다 그러고 이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래 내가 못해 열심히 잘해서 10년 뒤에 넘어서야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왜? 평생 직장이었으니까. 무조건 몇십 년씩 가는 거니까 내가 초반 10년 못해도 나중에 20년 더 잘하면 되지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 없다 보니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여기를 안 맞나 보다. 사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잘하는 신입사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동기부여 방법에서 과거에는 질책하는 걸로 동기부여를 시켰습니다. 그건 그때 살았던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게 먹혔어요. 지금 시대는 질책을 하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이 동기부여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고요. 회사에 있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이건 연령대별로 조금 다른 건데요. 연령대별 차이가 나는 건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40대, 50대 뭐 이쯤 되면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 들어갈 때도 많고 20대, 30대는 당장 뭐 월급 올라봤자 얼마 오르겠습니까? 이때 생각하는 건 자기의 가치를 얼마나 높여놓느냐. 지금 당장은 내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아도 내가 지금 잘 배워서 커리어 잘 쌓아서 그래 30대가 40대가 되는 순간 뭔가 좀 많이 바뀌어야지 이 관점이 사실은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투자 가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이 조직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계속 평가해 봅니다. 평생 직장일 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퇴사에 대한 책들이 서점마다 흘러넘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선 과거에 여러분이 20대이건 30대이던 시절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사표를 언급할 때 사표를 책 보고 공부한 적 없었잖아요. 지금은 사표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사표를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은 대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내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졸업, 그 다음에 옮겨가는 과정으로 봐요. 옛날 사람들에게 퇴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평생 직장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퇴사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순서라면 지금 다른 관점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평생 직장은커녕 평생 직업도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의 직업을 가졌을 때 이게 평생 못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업과 사회가 빨리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수십 년 전부터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직업들 지금까지 유효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도 꽤 많죠. 앞으로는 더 하겠죠. 지난 20년, 지난 30년의 변화보다 최근 5년간의 변화가 사실 더 큽니다. 향후 5년간의 변화는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업과 직장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졌던 거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요즘 애들이 개성 있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게 평생 직장을 준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시대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평생 직장을 개런티해줄 수만 있다면 이들의 행동은 여러분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중에 여러분의 자녀분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라, 인생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기 목소리 내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당연히 우리 조직에 들어온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이해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선배에 대한 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선배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잘 어울리고 술도 사주고 이런 선배들. 지금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선배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저런 사람들하고 일해야지 내가 클 수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영원히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내가 이 회사에 1년을 있건 5년을 있건 얼마를 있건 간에 밑에 있는 선배와 같이 일해야지 그동안 내가 클 수 있어요. 내가 커야지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야근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요즘 애들은 워라밸 좋아해서 야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야근할 수 있습니다. 야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보면 보세요.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할 일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4분의 1쯤은 하긴 하는데 4시간 허용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고, 즉 4명 중에 3명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주위에서 만난 우리 후배들은 왜 이렇게 싫어할까, 야근을? 이들이 야근에도 색깔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직에 꼭 필요해서 이걸 하면 내 성과가 되고 내가 더 배울 수 있고 이런 야근은 오케이. 다만 무능한 상사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헤매다가 하는 야근, 이건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배와 끈끈한 관계, 친한 사이, 이게 중요했다면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능한 선배가 같이 일하고 싶은 선배이기도 하고 후배들이 따르는 선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유능과 상관없이 지갑 잘 열어주고 술 잘 사주고 문제 있으면 잘 챙겨주고 이런 선배를 많이 따랐다면 지금은 그 관점이 바뀌었어요. 왜? 평생 직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직에서 인사 담당이면 아마 기성세대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 후배 세대들 어떤 걸 잘하냐, 장점이 뭐냐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후배들 이런 거 잘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들에게 뭐가 좀 부족하냐 물으면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죠. 끈기, 근성, 희생 이런 거. 근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요, 이거 평생 직장 시대 때 문화입니다. 평생 직장 시대 때나 통하던 문화예요, 이거. 평생 직장을 주지도 않은 채 저걸 요구하면 먹히겠습니까? 여전히 기업들을 신입사원 연수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업의 경영자들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요즘 애들 이게 없어? 오케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요즘도 신입사원 연수에 이런 데 가는 데들이 있는데요, 행군 마라톤 이런 데 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연수만 받았는데 관두고 싶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이런 관점이에요. 더 이상 상명하복, 회사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일 시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리더십이라는 것을 힘으로 지위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걸 안 받아들여줍니다. 근데 과거에 정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느낌이 들지만 이런 가는 순간 회사에선 직원들이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평소에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직원들을 보면서 좀 아쉬워하면서 혹시나 그들에게 바랬던 것이 이런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20, 30대일 때는 이런 걸 정말 몸에 붙이고 살았었잖아요. 우리에겐 당연했던 거지만 이걸 우리 후배들이 하지 않는다고 요즘 애들 이상해, 버릇없고 그냥, 이런 관점으로 본 건 혹시 아닌가요? 이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습니다. 과거하고 미래하고 싸우면 과거는 절대 미래를 못 이겨요. 계속 미래를 지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건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 Z세대와 같이 일하고 그들에게 뭔가 에너지를 뽑아 먹으려면 그들의 미래의 방향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들과 일 잘하면 결국 우리가 이득이잖아요. 그들과 일 제대로 못하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잘 읽는 에세이들 중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 제목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킬 만한 책들이에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부터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입니까? 막 밤새도록 일하고 월화수 금금금을 좋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야, 요즘 것들 진짜 못 쓰겠네. 그게 아니죠.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이렇게 키웠잖아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우리 세대가 키워놓은 이들이잖아요. 그리고 IT라는 산업 환경이 더더욱이나 과거에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산업으로 문제를 풀었던 동네도 아니고요.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20, 30대가 유독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전체 구독자 중에 70% 가량이 18세에서 34세, 즉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원래 이 펭수는 초등학생용 캐릭터였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밀었는데 초반에 한 5개월 동안 밀어봤는데 안 먹혔어요, 이게. 근데 어느 기점을 계기로 갑자기 확 늘었어요. 이때 밀레니얼 Z세대가 막 유입되면서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요게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작년 9월이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 때 EBS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SBS인가에서 뭐 아이돌 육상대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EBS 캐릭터들 육상대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EBS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들이 다 데뷔 연도가 다 있어요. 즉 서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대가 다릅니다. 이 중에 어떤 애는 90년대 데뷔한 애도 있고요. 2000년 데뷔한 애도 있고 이 중에서 펭수란 애는 2019년 데뷔니까 가장 막내겠죠. 뭐 90몇 년 데뷔한 사람이면 지금 회사로 보자면 이제 상무급 된 거고 이 친구는 이제 신입사원인 거예요. 이 뚝딱이 도깨비 캐릭터가 옛날 데뷔한 캐릭터인데요. 이런 상황일 때 보통 선배와 후배가 편을 나눠서 싸우게 되면 선배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모든 룰을 선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펭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으니까 이 뚝딱이란 도깨비가 와가지고 한 20년 차 이상 선배가 와가지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긴데 라고 잔소리를 시작하려고 되니까 이 친구는 잔소리를 정말 1절도 안 들었는데 잔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후배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살면서 선배가 잔소리하면 저런 얘기 하고는 싶었지만 맨정신에 한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얘는 맨정신에 해요. 왜 하필 밀레니얼 세대가 작년 9월부터 펭수에게 갑자기 유입됐느냐? 이게 일종의 안티 꼰대 캐릭터입니다. 선배들이 해왔던 수많은 갑질, 선배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지, 아니 후배한테 내가 좀 조언해주기로서니 뭐가 문제야 싶겠지만요,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 하는 게 조언이고요, 상대방이 원치 않다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캐릭터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20, 30대 직장인들 입장에선 회사 가서도 이런 목소리 좀 내고 싶었는데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가 하나가 등장하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유입되겠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재밌게도 사장 이름을 막 불러요. 작년에 EBS에서 만들었으니까 EBS라는 조직으로 따져봐도 얘는 겨우 신입사원인데 자기네 회사 사장 이름을 막 부르면서 밥 사달라 그러고, 자기네 회사뿐이 아니고 남의 회사 사장도 막 이름 부르고 밥 사달라 그럽니다. 심지어 자기 때문에 회사가 좀 돈 좀 벌었으니까 나한테 좀 대우를 좀 잘해달라는 얘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신입사원 캐릭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야, 이렇게 버릇없이 굴다가 너 잘리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 잘리면 KBS로 옮기지 뭐. 이제까지 신입사원과 다른 이직관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장들은 사원들하고 밥 같이 먹으면 소통하는 리더 뭐 이런 그림 그려지잖아요. 사장이 사원한테 밥 먹자 그러면 소통하는 거고, 사원이 사장한테 밥 먹자 그러면 버릇없는 건가요? 왜 소통이 그렇게 일방향적인 건가요? 서로 주고받는 걸 소통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한국식 소통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랫사람은 닥치고 들어주는 게 소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몇 년 동안 한국 사회가 소통 타령을 해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이 소통에 대한 실체를 까발려준 것도 이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직장인들 20, 30대들이 압도적으로 좋아하고,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펭수가 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모티콘입니다.
혹시 여러분 후배들 중에서 펭수 이모티콘 갖고 있는 사람 꽤 많을 텐데 혹시 여러분이랑 대화하다가 펭수가 훅 날아온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펭귄 보낸 거 아닙니다. 속마음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애들 이기적이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얘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조사 결과에 뭐 일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데리고 있던 후배들 중에 이런 모습 많이 있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좀 많으신데, 자, 혹시 이 중에서 본인 나이가 40대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40대? 51살까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51살까지. 51까지. 자, 지금 몇 분 계시죠? 참고로 이 조사는 1992년 조사니까요. 지금 손든 분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상 이렇게 봐요. 우리는 늘상 다음 세대를 이렇게 봤어요. X세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세대건 20, 30대, 즉 힘없을 때 그때만 갈구고요. 지나면 신경을 껐어요. 세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20, 30대만 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사회는 늘상 어떤 세대건 20, 30대만 주목하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20, 30대를 우리의 수족, 우리가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만 봐왔는데 이거 말 안 들으니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렇게 본 걸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시각으로 계속 후배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 이런 얘기는 뭐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프레임으로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가고 바라보는 건 가장 소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와 세대를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냐 하면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어떤 시대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회 이슈를 겪었고 IMF를 같이 겪은 사람과 이번 팬데믹을 같이 겪은 사람, 같이 뭔가를 겪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 세대, 여러분 후배 세대는 겪은 게 사실은 다릅니다. 다르면 다른 게 뭔가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데 이거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걸 존중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소통 그리고 모든 리더십의 출발은 상호 존중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는 90년대 X세대는 정말 얘들이 뭔지 모르겠다, 정의도 못하겠고 이상한 놈들이어서 X였었어요. 근데 그 X도 직장에 들어오는 순간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고분고분 말 잘 들었거든요. 기성세대가 좋아하는 직장 인상이 금방 됐어요. 왜 그랬냐? 평생 직장이 유효하던 시대였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어떤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적 관점과 평생 직장의 유효한 관점, 여기에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유독 세대 갈등 얘기가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10년 전까지만 해도 조직 내에서 세대 갈등 얘기 안 했었잖아요. 10년 전이 뭐예요? 5년 전에도 별로 안 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10년 전까지는 힘이 너무 없었죠. 지금 왜 얘기하느냐? 그들이 힘이 좀 생겼어요, 조직에서. 생겨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해왔던 과거의 관성, 그리고 과거의 조직 문화 속에서의 관성 상당수는 좀 이상한 거 많았어요, 솔직히. 그걸 휘둘렀을 때 지금 우리 후배들은 나이가 좀 먹기도 했고 힘이 좀 생기기도 해서 저항을 잘해요. 그게 사실은 큰 이런 뭐 갈등을 우리가 다루는 이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가 또 어떤 사이인가 하면 산업적 변화가 더 심해지기도 했고 기업의 위기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변화가 심하고 위기가 커질수록 조직에선 사실은 유능한 인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유능함과 무능함의 차이가 더 이상 나이와 직급으로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더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유능하기가 쉬웠죠. 지금은 그게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IT 업계에서는 더더욱이나 깨지죠. 입사 1, 2년 차밖에 안 돼도 20년 차보다 더 유능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훨씬 유능한 역할로 대접해 줘야 됩니다. 근데 과거의 관점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20년 차에 호봉이 얼마고 그 사람이 해온 커리어가 얼만데요. 근데 그 관점으로는 문제를 못 풀 겁니다. 아니 글로벌 기업의 신사업도 3년을 장담 못하는 판에
새로운 게 계속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그 질서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문제를 못 풀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세대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관점이 이런 거예요. 선배가 후배를 볼 때는 애들 요즘 버릇없다, 이기적이다, 노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후배가 선배 볼 때는 이 꼰대 같은 사람들 생각하는 이 프레임을 버려야 돼요. 특히나 조직 내에서는 이 프레임을 가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왜? 회사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동창회가 아니에요. 회사는 철저하게 서로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계약 집단이잖아요. 거기서 나이가 뭔 상관이 있고요. 거기서는 능력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평생 직장이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것들을, 또 위계구조 이 상황들을 평생 직장이 깨졌으면서 계속 끌고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쳐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법도 아직 안 바뀐 것도 있긴 하지만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측면들은 사실은 IT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산업이 멈춰 있으면 유연성 뭐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산업이 빨리 바뀌는데, 그럼 결국은 조직 내에서 나이와 세대라는 구분선이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세대에 대해서는 마케팅 대상으로서의 세대를 주로 연구했습니다. 조직에서 갈등 이슈로 세대를 다룬 건 정말 최근밖에 안 돼요. 그건 갑자기 생긴 해프닝인 건 거지 실체는 사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선배와 후배가 서로 맞짱 뜨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직에서 세대 갈등을 자꾸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서 선배가 어떻게 하면 후배를 휘어잡을까를 자꾸 궁리하고요. 후배는 어떻게 해서 선배를 공격할 걸 자꾸 공략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망합니다. 이 관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이 관점이에요. 선배와 후배,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위계 구조로 계속 해왔던 과거의 조직 문화 관성과 바뀌어질 새로운 조직 문화의 관성이 싸우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조직 문화의 답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일도 잘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평화를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조직을 서로 맞짱 뜨게 만들어서 더 좋은 성과를 누가 낼 건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위아래 없애서 버릇없는 조직 만들려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관성이 있어서 그 관성을 쉽게 못 깹니다. 그래서 관성과 변화의 싸움이 어찌 보면 세대 갈등이라는 걸로 변질돼서 드러난 게 한국에서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선후배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선후배가 같은 팀이 돼가지고 조직이 갖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문제, 과거의 관성과 싸우는 프레임으로 짜야 돼요. 이래야지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을 못 가지고 자꾸 선배들한테는 후배 어떻게 좀 다 잡아라 그러고 후배들한테 어떻게 선배 말 잘 들어 이 관점으로 나가게 되면 봉합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실존주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실존주의는 여러분들은 잘 쓰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후배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싫어하는 것마저 존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밥 같이 후배들하고 먹으러 갔을 때 어떤 후배가 콩밥에서 콩을 골라내면 야, 그거 몸에 좋은데 왜 안 먹냐?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직도? 그 얘기가 폭력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러면 거의 99% 사람은 똑같은 대답해요. 후배 위해서 후배 좋은 거 먹으라고 그랬어. 뭐 한우를 좀 사주죠. 콩밥 타령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후배가 바라는 게 뭐 대단한 거 뭐 차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집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겨우 콩 안 먹겠다는 건데 그것도 못 들어주는 회사에서 그것도 못 들어주는 조직에서 뭘 해주겠습니까? 옛날 사람들 없이 살던 시대 때는 편식하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 먹으라고 그랬던 거고요. 지금 풍족한 시대입니다. 우리 후배들 풍족한 시대에 나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다 먹는 시대가 아니고요. 골라 먹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오이가 싫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이가 싫다고 무려 10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이것도 뭘 싫어하건 좋아하건 각자 선택인 거예요. 각자 입맛 다 다르잖아요.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냈더니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겠죠. 선배들 중에서. 어떤 선배들은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선배들은 오케이 받아줄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받아줄게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요즘 냉면집에서 오이 빼줍니다. 빼달라면 다 빼줘요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됐죠. 주문할 때 냉면 오이 빼주세요 이러면 야, 나가 이러거나.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그 햄버거 쪼가리 하나에도 뭘 넣어달라 빼달라 말 누구나 했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는 그걸 못했잖아요.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취향이란 걸 가지지 못한 사회를 여러분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걸 당연히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쯤은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는 후배들 이놈들 튀네 버릇없네 이렇게 바라보는 프레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취향을 존중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각자가 뭘 좋아하는지에 굉장히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취향 중심의 이 소셜 살롱 서비스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런 공간이 왜 좋으냐, 왜 이런 공간에 20, 30대가 많이 가냐면요. 여러분도 취미 때문에 사람들 모여서 어울렸잖아요. 뭐 골프 취미도 있고 와인 모임도 있고 모였어요. 여러분들의 모임 뭘 하느냐? 우선 나이부터 까죠. 몇 살인지부터, 고향이 어딘지, 직업은 뭔지부터. 그래서 거기서 또 서열을 또 정하죠. 누가 여기서 우리 또 가장 높은 사람이야. 가장 높은 사람이 또 뭐 술 싸야 되겠죠. 술 먹고 밥 먹고 어울리고. 이게 우리의 문화였어요. 즉 골프 좋아서, 와인 좋아서, 뭐 등산 좋아서 취미 때문에 모였어도 결국은 취미가 아닌 친목만 다졌어요. 그리고 친목에서도 위계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의 차이가 뭔가 하면 어떤 누구도 상대방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상대방의 직업을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상대방이 돈 얼마나 버는지 관심 없습니다. 취미 때문에 모였으면 취미만 얘기합니다. 이런 모임이 보통 시즌제예요. 한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데요. 3개월 동안 계속 보는 친구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대하니까 모두가 서로 존칭을 쓸 수 있죠. 나이는 10살 차이 나도 그냥 동급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일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걸 과거의 사람들, 과거의 관성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내가 한참 높은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생색도 못 내고 그런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어울려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친한 척 없느냐? 아니에요. 어울리다 보면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한테만 얘기해요. 내 직업 뭐고 나 어디 다니고. 우리는 불특정 다수와 보편적으로 많이 인맥을 쌓는 걸 좋아했었어요. 지금 시대는 그게 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해서 정말 친밀한 사이만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불필요한 술자리 원치도 않고요. 이것도 제일 달라진 점 중에 하나죠. 이런 걸 좋아하는 후배들 입장에서 걸핏하면 회식을 반가워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배가 6시 정각에 딱 나간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둘 중에 하나로 불렀을 건데 아마 1번으로 주로 많이 부르셨죠. 칼퇴라고. 그럼 앞으로는 뭐라고 부르면 가장 좋을까요? 이걸. 여기 정답은 뭐면 좋을까요? 퇴근이죠. 퇴근 앞에 뭘 자꾸 붙이는 게 뭐 이상하잖아요. 출근과 퇴근은 회사가 정한 룰인데 그게 앞에 뭘 붙일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번 퀴즈는 어떡할까요?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 끝나고 고생을 다 했으면 자, 끝나고 뭐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여러분은 뭘 가장 많이 했습니까? 주로 1번 많이 했죠. 술고기 먹는 회식.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퇴근이죠. 우리에게 퇴근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후배들 고생했는데 뭘 좀 막 사주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 생기면 어떡하느냐? 돈으로 주세요. 그럼 되는 거죠. 고마움을 표현한 최고의 수단, 돈. 술고기가 왜 안 먹히느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술고기 먹는 회식 문화가 만들어진 건 없이 살던 시대였잖아요. 없이 살 때는 술고기면 눈 뒤집힐 그런 시대였었어요. 동기부여 장치로 굉장히 매력적인 게 술고기였습니다. 요즘 애들 맨날 술 먹어요. 맨날 고기 먹어요. 술고기가 먹히지도 않아요. 물론 뭐 한우 오마카세 좀 들어가면 몰라도 삼겹살에 소주 안 먹혀요 이런 거.
그런데 가면 와, 날 위해서 뭘 해주는구나 이 느낌이 들지 않고요. 아우 또 지가 좋아하는 거 하는구나. 프로젝트도 고생하고 아우 저 들러리까지 해야 되고 아우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식을 데려갈 때 회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뭔가 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우리가 회식을 가서 돈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나 기분 좋자고보다 조직 문화에 뭔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이 좋아할 때를 가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식 장소를 정해서 갔습니다. 간 걸 혹시나 여러분 조직의 20대, 30대 후배들이 그 장소에 사진 막 열심히 찍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거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반성하세요. 소주에 삼겹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런 데 가더라도 뭔가 요즘 새롭고 재미있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데 좀 가져야지. 야 역시 우리 대표님은 달라가 나오는 건데 늘상 갔던 데 가서 말도 똑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텐데 공간이라도 바뀌어야지 따라갈 맛이라도 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회식에 대한 태도는 많이 바뀌었어요. 술 고기 먹고 뭐 노래방까지 갔다가 하는 이런 회식들, 이런 화려한 2차까지 원하는 직장인들은 0.5%라는 거예요. 부장들만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쯤 되면 이러는 걸 우리가 회식비를 대줘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회식비를 대준 이유는 조직 문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서 돈을 대준 건데 관성처럼 하는 회식을 하는 조직이 있다면 앞으로 돈 주지 마세요. 회식 그 돈 주고 오히려 조직 문화를 더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은 회식 문화를 새롭게 발굴시켜야 돼요. 재밌고 즐거워할 만한 새로운 방식으로 술고기 말고도 그래야지 같이 어울릴 방법을 찾을 테고 그래야지 회식비를 우리가 계속 주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점심 먹을 때도 칸막이 치고 먹고 지금 여기도 보세요. 다 띄엄띄엄 먹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밥 먹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말해가면서 명함 주고받고 친한 척하고 이렇게 밥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칸막이 쳐야 밥 먹습니다. 떨어져야 밥 먹어요. 이거 20, 30대가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잖아요. 혼밥, 혼술, 혼자 좀 놉시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문이지만 따라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한참 더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회식 유효하겠습니까? 자발적 아싸라고 그래서 아싸가 아웃사이더인데요. 옛날에는 조직에서 무조건 막 끈끈한 중심이 되면 굉장히 좋았었어요. 뭐 모두 그를 통해 뭐 움직이고 모든 정보도 그를 통해서 이런 게 사실 유능한 직원이었죠. 평생 직장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필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구성원끼리 집들이도 가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었어요. 요즘 누가 동료 집에 집들이를 갑니까? 민폐죠 그러면. 지금은 바뀌었어요. 회사에선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보고 아 각박한데? 그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2020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1990년대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심지어 주요 IT 기업의 노동조합 이름이 노동조합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끈끈한 유니온인데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노동조합의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주요 IT 회사들의 노동조합 이름 자체가 우리가 알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완전. 그리고 이들은 대외 활동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직원들에 대한 것만 해요. 앞으로 노조 유효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미래에는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평생 직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요. 평생 직장이 없어졌고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IT 기업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보통 2,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2, 3년도 안 머무는데 무슨 노조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의 관점은 이제 우리가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선뜻 답 못하겠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세요. 저 1번, 2번 중에 답하신 적 있잖아요. 최근에는 안 했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저거 안 한 지 겨우 2, 3년 됐나요? 5년 전 어땠을까요? 10년 전 어땠을까요? 20년 전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습니까? 했잖아요, 계속.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을까요? 그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그때 직원들은 저항을 못했죠. 평생 직장이고 힘이 없는 후배일 테니까. 저항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은 더 못된 짓이죠. 그렇잖아요. 원래도 나쁜 짓인데 지금은 그걸 문제 삼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잖아요. 문제만 안 삼아보세요. 또 할 거잖아요, 이거. 이럴 때 해야 될 태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외모 얘기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칭찬, 뭐 이쁘다, 옷 잘 입었다 이걸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칭찬하는데 뭐 문제되지 않냐 하는데요. 칭찬도 하지 마세요. 외모에 대해서는 1도 언급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의 칭찬이 기분 좋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칭찬하야 기분 좋죠. 외모라는 것은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후배가 회사에 외모 평가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 일하러 왔어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외모로 평가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평가해야죠. 그 사람이 일로 평가해야죠. 왜 외모로 평가해요? 지금 우리가 미인대 심사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이런 행동들을 했던 선배들이 꽤 많이 있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는 말 막했는데 요즘 말도 못하겠어. 그 옛날이 좋았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직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라지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진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때는 이게 문제였지만 워낙 이런 놈들이 많아가지고 문제일 줄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 우리 후배들은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대응을 할 거예요. 바뀐 시대의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 후배 개개인의 인성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분은 클럽에서 전자음악 디제잉 하시는 분이에요. 뭐 여러분 중에서 혹시 DJ 해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7, 80년대 그런 DJ 말고요. 이 클럽 DJ 안 해보셨잖아요. 이분 나이가 좀 있죠. 뭐 이 사진 보시면 조금 나이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나이가 있는 분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클럽에서. 이분이 사실은 원래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의 원래 직업은 골드만삭스 CEO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사 CEO가 쉬는 날 알바 뛰는 건데요. 뭐 용돈 없어서 하겠습니까, 저거? 이 사람이 이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직의 밀레니얼 세대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 회사건 밀레니얼 세대 비중이 가장 많죠. 특히나 IT 회사일수록 밀레니얼 세대가 전체 직원에서 차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금융사, 요즘 금융사는 대부분 IT 회사라고 봐도 무관하잖아요. 조직에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있으니 그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그들과 어울리는 리더십을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나를 따르라 끌고 갈게 이런 리더십이 안 먹히니까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그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할 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후배들이 힙합 좋아하고 뭐 이런 DJ, EDM 같은 거 좋아하면 여러분 한번 관심 가지고 들어보고 좋아해 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바뀔 공인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그들에게 자꾸 요구만 한다. 야, 너희 트로트 한번 들어봐. 트로트 좋아. 이거만 백날 얘기해 본들 간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밌게도 조직 문화의 다양성에 굉장히 공들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IPO를 할 때, 그러니까 다른 회사 IPO를 도와주는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가. 다른 회사 IPO 할 때 그 회사가 100인 이사회에서 100인 남자로만 구성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해주겠다. 그런 회사하고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회사는 그러면 다양한 인종과 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런 관점을 가진 좀 진보적인 회사냐? 그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양성을 갖추는 것 자체가 상식이 된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의 유능한 인재, 밀레니얼 세대의 유능한 인재들은 유능하다는 얘기는 갈 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밀레니얼 세대라도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유능하다고 안 쓰잖아요, 우리가. 갈 데가 많은 유능한 인재일수록 뭘 따지냐? 이런 걸 따져요. 내가 머무는 조직이 얼마나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느냐보다도 그건 당연한 건 거죠. 그 조직이 얼마나 좋은 조직이라를 따져요. 그래서 그 조직이 젠더 문제, 윤리 문제, 뭐 환경 문제, 사회 책임 문제 이런 문제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걸 원해요. 예전엔 그런 거 안 따졌어요. 내가 가는 그 기업이 되게 나쁜 기업에도 돈 엄청 주면 갔었어요. 지금 애들은 달라졌어요. 물론 지금의 모든 애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능한 애들일수록 그런 애들이 많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돼요. 저 회사뿐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만들어서 매년 성별, 인종별, 국적별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 뽑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별이 임원으로 승진하고 있다. 이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주요 글로벌 기업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대 사회에 맞기도 하고 지금 시대 유능한 밀레니얼 Z세대를 유입시킬 수 있어요. 오토매틱이라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모든 업무를 원격으로만 하거든요. 모든 직원이 원격 근무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회사가 사람 뽑을 때도 원격으로 채용을 하는데 다른 회사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원격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 화상회의하고 카메라로 상대방 얼굴을 본다고 자꾸 생각하죠. 이 회사는 카메라를 끄고 채팅으로 상대방과 면접해요. 왜 카메라를 끄느냐? 우리가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외모, 인종, 성별부터 뭐 따지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생긴 관성이란 게 있거든요. 이 회사는 어차피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유능하면 오케이. 유능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인종이건 어떤 나라에 살건 설령 장애가 뭐가 있건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맞다 이거죠.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다지 신경 안 쓰고 살았던 영역들이에요. 근데 지금 밀레니얼 Z세대들은 이걸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이건 걔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다음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밀레니얼 Z세대는 우리의 영향으로 우리가 만든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고요. 그런 자녀들이 자란 우리 사회는 저런 걸 요구하는 사회가 돼서 그럼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후배들한테도 이 관점이 이들이 요구하는 거라면 사실은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선배들 많았죠. 후배가 뭔가 실수했을 때 후배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후배라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후배들은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속으로 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도 저렇게 욕하고 막말하는 선배 있으면 겉으로는 네네 해도 속으로는 욕 되게 많이 했잖아요.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선배 앞에 선배와 이 선배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요. 이 선배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앞에 선배는 그냥 질책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진짜 문제 푸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후배 괴롭히는 게 목적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평생 직장할 때는 괴롭히기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 안 나오고 계속 버티니까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다릅니다. 지금 버티질 않습니다. 가장 나쁜 조직에 나오는 사인이 바로 무한루프입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너는 꼭 시켜야 하나 그래서 후배가 혼자 하면 그걸 또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러고 후배가 또 수동적으로 하면 너는 또 왜 시켜야 하냐 그러고 이 고리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또 하나의 고리는 모르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면 아 그거 아직도 모르냐 그러고 또 안 물어보면 또 모르면 물어보라고 이것도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조직에서 이런 신호가 보이잖아요. 망조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상황일 때 선배는 우선 지가 답을 몰라요. 답을 한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후배는 선배를 못 믿어요.
선배가 답이 없고 후배가 선배를 못 믿는 조직이 망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무한 루프, 여러분 직장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겪어봤던 일이에요. 평생 직장이 가지는 장점은, 그렇죠, 나는 안 잘린다가 가장 큰 장점이죠. 단점 뭡니까? 쟤도 안 잘린다가 단점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다 안 잘리니까 그게 가장 큰 단점 아니겠어요? 지금은 유능한 사람 위주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와 얘기할 때, 그들과 관계 형성을 할 때 중요한 몇 가지인데요. 더 이상 상명하복이 먹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방적 지시를 따라 할 사람도 없어졌고요. 평생 직장처럼 오래 버티면서 무조건 따라가면 영원히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들의 호흡이 굉장히 짧아져서 바로바로 답을 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크는 모습이 바로바로 느껴져야지 이 조직에 더 에너지를 쏟습니다. 한 1, 2년 있어봤는데 크는 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내 선배가 나보다 잘하는 게 없어 보이면 그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내 에너지를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런 태도, 소통에서 저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태도는 한 가지로 압축하자면 이 또한 수평화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동료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윗사람 아랫사람 관점보다 동료라는 관점이 사실은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에 맞는 조직 문화는 그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과거의 조직 문화에는 윗사람 아랫사람에서 선배가 후배를 끌고 가고 통솔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필요했던 시대와 산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올해 전 세계 여행도 멈추고 팬데믹이어서 이런 상황이어서 구조조정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원래 이 기업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거고 내년 또 많이 할 겁니다. 이때 주목해 볼 것 중에 하나가요. 에어비앤비가 지난 5월에 구조조정할 때 했던 모습입니다. 자기네 회사 처지가 지금 어떻고 어떤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갈 건데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칠 거며 나가는 사람들의 퇴직금, 의료보험, 주식, 취업지원 어떻게 해줄 건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당신들이 무능해서 잘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유능한 사람들인데 딴 데 어딜 가더라도 당신들은 잘할 거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이만큼 컸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나가는 사람들이 이뤄놓은 성과 우리 이어가자. 이런 메시지를 왜 주냐면요. 이래야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나가는데 어떤 과정인지 투명함도 없고 그냥 내보내면 회사가 어렵다는 상황을 아무리 내가 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구조조정이 되는 순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구직 정보만 봅니다. 왜? 내가 다음번 나가야 되니까. 이런 과정이 생기면요. 일을 해요. 조직원들이. 이 회사 팬데믹이지만 계속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어요. 원래 이 회사가 올해 IPO 하려다가 팬데믹이 나니까 다들 IPO 접는 줄 알았어요. 하겠다잖아요. 계속. 하겠다는 건 계속 성과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지만. 그 배경에 이러한 투명함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위 조직의 세계는 상층만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밑에는 몰랐어요. 당장 배가 침몰한데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관점으로는 문제 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구찌라는 회사가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가 옛날부터 유명한 브랜드이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명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때 어려웠던 명품 회사들 중에 구찌가 단연 치고 올라왔어요. 구찌가 치고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가 밀레니얼 세대 공략을 잘해서 치고 올라온 건데요. 어떻게 공략을 잘했냐 하면 이 회사는 이 마르크 비자리라는 사람이 CEO로 들어오면서 회사의 정책을 다 바꿨어요.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선 조직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0세 이하의 직원들 중에 똘똘한 친구들 뽑아가지고 가상의 이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EO가 임원들하고 이사회 경영회의를 한 다음에 그 주제에 그대로 들고 가서 걔들하고 또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의견, 의사사항에 대해서 30세 이하의 직원들의 말을 듣고 그걸 경영에 반영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바꿨는데요. 그랬더니 실제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이 움직였어요. 밀레니얼 세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공략하는 게 맞는 건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공략합니까? 심지어 홈플러스라는 회사에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작년에 이 친구는 입사 1년차 직원이에요. 입사 1년차한테 온라인 홍보에 전권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년차한테 어떻게 온라인 홍보에 전권을 맡기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 위 상사도 있을 텐데. 이제까진 이런 걸 안 했어요. 한국식 조직에선. 왜 안 했느냐? 아니 1년차가 이런 중책을 맡았다가 너무 잘하면 어떡해요? 그럼 3년차, 5년차, 10년차 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웬만하면 큰 자리 안 줬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은 이 조직의 한참 높은 데서 결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겠죠. 왜 이렇게 했느냐? 20대를 공략하고 싶은데 그들을 공략하려면 같은 20대가 나서야지 공략되지 않겠습니까? 권한을 줬더니 뭘 만들었냐?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육포입니다. 우리가 육포를 먹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깔아놓고 사진 찍어본 적은 없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여기에 텍스트가 붙는데 이게 뭔가 하면 걔가 걔 주인한테 쓴 편지 같은 거예요. 야, 주인 네가 바빠서 나랑 못 노는데 나랑 좀 놀자. 우리 같이 육포 먹으면서. 여기 링크된 물건이 개 육포 하나, 사람 육포 하나. 각각 1봉씩 하자는 거죠. 이렇게 재치 있게 콘텐츠를 만들어요. 이건 홈매트. 홈매트가 써본 적은 있어요. 이렇게 본 적은 또 없잖아요. 근데 뭔가 신기하게 시각적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재밌는 얘기 쓰고 물건 파는 식이에요. 옥수수콩은 이렇게 뭐 마치 잉카 문명의 뭔가처럼 삼겹살, 레몬다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물건을 팔았는데요. 여기에서 다뤄진 물건이 다른 슈퍼마켓, 다른 마트에서 안 파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어딜 가도 다 파는 거잖아요. 꼭 여기 와서 사야 될 이유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여기 와서 사고 여기에 좋다고 좋아요를 수천 개씩 누르고 갑니다. 이걸 만약에 20대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40대, 50대가 권한을 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뭘 했을까요? 뭘 만들었을까요? 온통 1+1 했겠죠. 아는 게 그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래서 조직에서 권한의 분산이 필요한 겁니다. 권한의 분산을 위해서도 리버스 멘토링이 필요하죠. 이제까지 우리가 하는 건 멘토링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것만 했다면 이제 반대로 밑에서 위로 좀 올려받아야 됩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적 조직 문화, 솔직히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한국적 조직 문화가 뭐 대단하게 좋은 문화입니까?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져봐도 문제 많은 조직 문화였잖아요. 이걸 바꾸자는 게 지금의 변화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 본전 생각나는 사람, 내가 선배 떠받들어 나도 좀 받고 싶다. 본전 생각나는 사람과 지금 시대의 새로운 조직 문화를 원하는 사람들 간에 사실은 갈등일 수 있는 건 거지. 세대가 달라서 싸우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독 재택 원격 근무 많이 안 했잖아요. 올 들어서 강제적으로 해봤잖아요, 다들. 해봤더니 잘 되잖아요.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해봤더니 잘 돼요. 그럼 그동안은 안 돼서 안 한 게 아니고 하기 싫었던 거예요. 조직이 모여 있는 거랑 재택과 원격을 하는 건 달라요. 모여 있으면 사내 정치 유효하고요. 묻어가는 거 가능하고 후배 아이디 훔치는 거 가능한데 원격과 재택을 하는 순간 그게 잘 안 돼요. 상대적으로 유연성과 조직의 수평화를 갖추는 데는 이런 조직 문화가 가미되는 게 필요했다 이거죠.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해봤잖아요. 재택과 원격을.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나 이거는 외국계 기업이에요. 전형적인 한국 문화를 가진 기업보다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는 조직 내에서도 만족도를 보면 유독 다른 층들은 다 만족하는데 여기 50대들이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떨어지죠. 왜냐? 저거는 50대가 이상한 세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직급 때문이에요. 50대가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모여서 관리하는 건 평생 알았는데 그렇게 놔둬놓으니까 관리의 방식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재택과 원격 근무가 문제인 게 아니고 재택과 원격 근무에 맞는 평가와 관리 방식을 우리가 못 배워서 문제인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면 그 바뀐 상황에 우리는 계속 적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미 대기업에서도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등용시켜 주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올수록 20, 30대가 힘이 납니다. 과거였으면 아무리 유능해도 나이가 어려? 안 돼. 5년 뒤에 달아줄게. 지금은 유능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요. 바로 이직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의 특징 갈 데가 많거든요. 경력과 실력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흐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조직에서의 수평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지점입니다. 이거는 조직에서 밀레니얼 후배들도 바라는 거예요. 왜? 그들 입장에선 공정하게 싸우는 거 좋아해요. 공정하게 싸워서 내가 잘하면 평가도 받고요. 내가 못하면 잘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정성 없이 관성대로 일하는 건 좀 싫다는 거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공정하게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서 더 좋은 성과 낸다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이런 변화가 조금 두려운 사람들은 과거의 관성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조금 두려웠던 거죠. 그 두려움이 최근 몇 년간 증폭되었던 건데요. 그 문제마저도 지금 40대, 50대들 사이에서도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지금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런 변화는 우리가 세대가 달라서 생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세대 갈등이라는 핑계를 그동안 많이 대왔습니다만, 이번에 이 이슈는 세대 갈등이 아닌 조직 문화 변화가 근본적인 핵심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직이 이 문제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뒤에 내용은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강연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이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김용섭 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이것으로 제3회 디지털 리더십 포럼 조찬 강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조찬 강연회는 12월 중순경에 진행될 걸로 저희가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안내를 드리며 오늘 제3회 디지털 리더십 포럼 조찬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